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셉 머피의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번 영상은 우주 에너자이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오로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조셉 머피는 받기 위해서는 베푸는 마음도 강조하는데요. 오늘은 부유함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는 3차원의 삶에서 원하는 음식, 옷, 에너지, 활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영감, 돈, 안락과 동료로 여겨지기도 한다.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다. 최근 퇴직한 한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개토의 아주 열악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자랐다. 한 선생님이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건설적인 방법을 마음속으로 곱씹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이미 돈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만의 사업체를 열고 멋진 여성과 결혼하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상상을 했다. 번듯하게 자란 아이들의 교육에 모든 비용을 대고 자녀들이 진학할 대학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이미지도 마음속에 품고 다녔다. 그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건설적으로 돈을 분배할 수 있는지만 고민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부유한 여성과 결혼했다. 자기 사업을 통해 크게 성공했고 백만장자가 되어 은퇴했다. 이 임원의 비결은 내면의 말, 즉 자신과 조용히 나누는 대화였다. 목표와 내면의 소리를 일치시키면 응답을 받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은 마음속의 생각이자 이미지일 뿐이고 내면의 말이 외부 세계로 드러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간파했다. 연구실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대에 관한 특정 연구 때문에 팀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저는 침착하게 건물의 다른 편으로 가서 긴장을 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잠재의식에 이 요청을 넘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줄 것을 압니다. 나는 이 문제가 잠재의식에서 끓게 내버려 둡니다. 잠재의식이 해답을 얻으면 현재의식에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날 그는 현재의식에서 명확한 답을 받았고 모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었다. 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엔지니어는 승진해서 회사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었으며 연봉도 크게 인상됐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연봉 4만 달러를 받으며 지역은행에서 일하던 한 부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성장해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더 넓은 방면에서 멋지게 쓰고 싶어 했다. 그는 마음속에 정신적인 패턴과 틀을 세웠다. 그리고 무한자의 에너지와 생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하는 이미지를 새길 거라고 명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반복하며 습관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일하던 중 큰손 고객이 텍사스로 가서 자신의 금융 고문이자 이사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다. 부지점장은 큰손 고객이 제시한 10년짜리 파트너 계약에 사인을 했다. 이제 그는 기막히게 멋진 집에서 살고 회사가 여행 경비를 대주며 전속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다닌다. 연봉도 20만 달러가 되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성공 이미지를 마음에 관통시켰고 그 나름의 방법으로 실현시켰다. 오랜 친구인 데이비드 하우 박사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일이다. 호텔에서 한 남성과 면담을 했는데 그가 4년 전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을 때 전 재산은 고작 20달러였다. 그는 곧장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주방 설거지를 겸했다. 그의 성실한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던 어떤 손님이 내 책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열심히 읽은 후 자신이 가장 원하는 4가지를 종이에 적었다. 부가 자유롭고 즐겁게 나에게 흐릅니다. 무한한 지성이 높은 차원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나는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멋진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내 책을 꼼꼼하게 읽은 그는 잠재의식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새기기로 했다. 매일 밤과 아침에 천천히 의도를 담아 확언했다. 생각과 이미지가 비슷한 경험과 조건을 끌어당김을 알았고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는 이 기법이 인생의 부와 성공, 조화의 조건을 확립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부를 가져다주고 본연의 자리에 있게 하고 아름다운 집과 인생의 동반자를 내려준 내면의 무한한 현존에 감사했다. 그는 요청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그는 서비스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다. 레스토랑에 왔던 고객이 아주 부유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와 결혼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고 부부는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라스베가스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그곳에서 함께 산다. 이제 그에게는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고 직원도 고용했다. 그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돈도 있다. 종이에 적었던 4가지를 모두 성취하는데 석 달도 걸리지 않았다. 마음의 작용을 믿고 반복해서 확언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면 표출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무한자의 모든 권능은 내가 정신을 쏟는 중심점에 통해 흐른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젊은 대학원생이 있었다. 그는 자기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 열정이 열렬히 샘솟으니 엄청난 정신 에너지가 발산되었고 놀랍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몸담고 있던 전자공학 연구소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30,000의 연봉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에너자이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택한 일을 향한 열정 덕이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이다. 열정의 원은 그리스어로 신에게 홀리다라는 뜻이다. 관심을 두거나 추구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흡수하거나 마음속으로 소유한 대상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확언했다.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지탱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내 안에서 펼쳐지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우주 에너자이저가 주는 답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이 불러일으킨 열정을 따랐다. 실제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 성취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그에게 열린 것이다. 기차 식당 칸에서 일하던 32세 요리사 밀턴 그랜트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 그의 소중에는 중고 청소차밖에 없었고 학교는 3학년까지만 수료했지만 성공하고 싶었기에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했다. 40세가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10,000,000를 벌었다. 노예였던 부모님 밑에서 빈곤하게 태어난 흑인이 놀라운 위협을 이룬 것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가족저축 및 대출협회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가 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찾는 건 제 몫이지요. 인생 초기에 저는 현금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제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받쳐주는 푹신한 쿠션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랜트에게는 현금이 없었고 1891년생인 그랜트는 11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구두를 닦고 동네 구두가게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설거지 담당으로 취직했고요. 요리사가 입은 깔끔한 흰색 유니폼이 정말 호기심을 돋구더군요. 13살 때는 시카고에서 주급 $2.5를 받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석 요리사로 승진했지요. 당시 철도청에서 흑인이 맡을 수 있는 일 중 가장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철도청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었고 그랜트의 사회적 지위도 꽤나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젊었기에 야망이 넘쳤다. 전 재산인 $150를 들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그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사서 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20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책임감 있게 신속, 정확, 깔끔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노력이 보상을 받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저는 월 $6,000를 벌었습니다. 그 후 그랜트는 양돈 농장을 샀고 자신이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의 먹이로 주었다.
그의 수익은 다시 치솟았다. 번 돈으로 부동산에 손을 댔고 소규모 저축 대부조합 매입으로 이어졌다. 그랜트의 리더십으로 저축 대부조합은 번창했고 오늘날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되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백만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저에게 백만장자는 지폐 뭉치를 한가득 쥐고 운전기사가 모는 큰 리무진 뒷자리에 타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차를 직접 몰고 매일 사무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은퇴할 계획도 없지요. 지금도 그랜트는 아내 플로라와 함께 1달러도 소중히 여기며 차근차근 부를 쌓아 올리고 있다. 젊은 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랜트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풍요, 안정,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비전이란 내가 보고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삶에서 가닿고 싶은 것을 말한다. 밀턴 그랜트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며 무엇보다 선의, 즉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건강과 부, 성공의 법칙을 실현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한다. 뉴욕에서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여성은 고통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청구서는 쌓였고 세금 납부 기한도 다 되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아들의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내지 못했다. 집은 내놓았지만 12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보러 왔지만 다시 연락을 준 이는 없었다. 나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내면의 근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주의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녀에게 다음의 확언을 제안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의 이상과 소망, 계획에 생명을 불어줍니다. 이 집을 원하고 그로 인해 번영할 딱 맞는 구매자를 끌어당기리라는 것을 알고 집을 무한한 현존에 맡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적이고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걸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줍니다. 지금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원히 실제하고 변하지 않으며 끝없는 부에 감사합니다. 신성한 질서에 따라 남편에게 멋진 길이 열림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서너 번씩 확언했고 그 내용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생각과 이미지에 흐르며 잠재의식에 이를 주입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변호사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결혼을 앞둔 아들을 위해 그녀의 집을 사겠다는 것이다. 집 앞에 팝니다 간판이 1년 동안이나 세워져 있었는데도 옆집 변호사는 최근에야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는 그를 다시 불러 더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 이 확언을 한 후 몇 주 후 남편의 유일한 형제이자 독신이었던 누나가 유산으로 25만 달러를 남겼다. 그리고 기금속은 올케인 그녀에게 물려줬다. 모든 문제가 한 달 안에 해결되었다. 에너지는 방출될 때까지 내 안에서 펼쳐지지 않는 법이다. 모든 것은 본질에 따라 증가하고 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너지, 활력, 사랑, 기술, 능력, 부는 힘의 다른 형태다. 부, 성공, 인도, 올바른 행동의 씨앗을 뿌려라.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 없다면 땅에는 어떠한 식물도 싹트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 땅은 나의 잠재의식을 말한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잠재의식의 비밀을 주제로 유명인사 대상 세미나를 열었을 때였다. 그리스 출신의 남성이 나를 찾아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35년 동안 온갖 일을 했는데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마음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내용을 실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에게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 어머니에게 받은 부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행운의 목걸이가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운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빨간 돌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에게 펜던트를 다시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다. 내 눈에는 꽤 값나가는 물건으로 보였기에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빨간 돌의 정체는 루비였고 가치는 3만 달러였다.
이 남성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채 35년 동안 궁핍하게 살아왔다. 모든 건 목에 걸고 있는 값진 물건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내면의 부뿐만 아니라 외면의 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구하면 얻으리라고 했다. 그는 답을 구했고 마침내 그 해답을 얻었다. 나는 그에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화건을 주면서 규칙적으로 적용하면 평생 부족함 없으리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다음 화건을 하루에 2~3번씩 3분에서 4분간 반복했다. 우주의지는 언제나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우주의 부가 나의 삶에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언제나 넘칠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 진리를 써나가면 잠재의식이 반응해서 좋은 것을 차고 넘칠 정도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나아가 재정 상태에 관해 말할 때는 부정문으로 끝내지 않았다. 생활비가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이 화가 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우주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신성한 질서에 따라 생활비가 충당됩니다. 모든 거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정신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삶의 객관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결과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무언가를 얻거나 이룰 수 없다. 부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이미지다. 나는 그가 잠재의식에 있는 보물을 포함하여 새롭게 찾은 부에 큰 열정을 가졌기에 삶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엄청나게 큰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높이 사지 않을 뿐이다. 한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년에 $6,000밖에 벌지 못하는 그에게 삶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 영업사원은 유일한 현존이자 힘이고 원인이자 만물의 실체인 우주 에너자이저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기에 자신이 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를 참된 원천으로 인지하기만 하면 된다. 우주 에너자이저에 관심을 기울이고 충성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에너지와 생명,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우주 에너자이저에게 믿음을 대가로 지불하면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살 돈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모두가 부유해지는 신성한 교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잠재 고객에게 자신감과 소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확언했다. 마음속에서 땅을 정신적으로 소유하면 객관적으로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이다. 확언을 시작한 후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었고 6개월 만에 그는 $50,000의 중개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았다. 며칠 전 어느 젊은 여성과 면담을 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관공서에서 속기사로 일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라디오에서 내면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는 내 강연의 일부를 들었다고 한다. 제가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멈췄지요. 승진을 하고 연봉을 올리고 삶에서 번영하려면 내면의 말과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일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월급이 쥐꼬리네 절대 승진 못할걸 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었다. 그 결과 잠재의식은 내면의 말을 받아들였고 제한적이고 불행한 상황에 계속 머물렀다. 이제 그녀는 기존의 순서를 뒤엎고 삶의 목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하고 건설적인 내면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속 소망이 실현됐음을 의미하는 문장을 쓴 후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잠자기 전에 반복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나는 대단한 수입을 올립니다. 나는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멋진 남편이 있습니다. 나를 원하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줍니다. 나는 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언하는 내용의 실체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을 반복했다. 내면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내면의 말이나 대화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월급이 인상되었고 승진해서 원하는 부서로 갔다.
이동한 부서의 관리자가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는 결혼식 주례를 서는 기쁨을 누렸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인도와 영감,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주 에너자이저에 구하면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는 답을 받을 것이다. 신성한 법칙에 따라 새로운 근원과 기법이 드러날 것이다. 인간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우고 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주 에너자이저를 향해 나아갈 때 해답이 나올 것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응답을 주는 습성이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가 자신이 만든 마음속 틀을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신적 패턴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바를 글로 적고 하루에 몇 번씩 읽으며 이 모든 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라.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잠재의식에 정신적으로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믿음이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씨앗을 땅에 뿌려야 수확할 수 있듯이 우주 에너자이저가 나의 이상과 희망, 열망을 통해 흐르도록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오늘은 조셉 머피의 나를 통해 흐르는 우주 에너자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주 에너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마음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